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지질학과 탐사지구물리연구실 석사과정 남유정입니다. 저는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탄성파 증서 분류 모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성파 탐사는 광역적인 구조와 증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물리탐사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탄성파 자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과정을 자동화하여 일관적이며 효율적인 해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극에는 다량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합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풍부한 양의 유기탄소를 포함하여 미래의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대기 중 메탄 공급인자로서 해저 사면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이드레이트의 분포를 확인하고 예측하는 것과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극지해저 지층 연구 및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학습에 기반한 지층 자독 해석이 수행된다면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 영역 및 주변 지층의 해석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학습을 이용한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지에 관한 연구와 기계학습을 이용한 지층 분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도학습 및 준지도학습 기반 탄성파 증서 분류 연구들은 정답 자료 구축의 어려움과 주관성 개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비지도 학습 기반 탄성파 층소 분류는 정량적인 평가와 분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PCA와 K-민즈, SOM 등 전통적인 모델 위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며 다양한 차원 축소 알고리즘과 분류 모델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퇴적 증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극지에서 취득한 척치의 자료를 이용할 것이며 척치의 가스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한 지층 구별이 목표입니다. 해석 자동화 기술을 개발한다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이즈믹 세션만 입력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추후에 사이즈믹 멀티 어트리뷰트를 입력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극지에서 취득한 척지의 자료입니다. 선행 논문에 따르면 검정색 박스 부분이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해저문과 거의 평행하며 위상역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 논문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현장에서 측정한 지열 구배와 해저 온도를 이용해 계산한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대 하부 경계와 BSR이 나타나는 깊이가 일치합니다. 여기서 BSR은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대의 하부에 위치하며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포함된 퇴적층과 자유가스가 포함된 퇴적층 사이의 경계입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믹 섹션은 슬라이딩 패치 기법으로 패치를 겹치게 잘랐습니다. 이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축한 학습 자료를 오토인코더를 통해 특징 추출을 수행하였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정답 없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비지도 학습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대칭형 구조이며 입력 데이터를 압축하는 인코더와 압축을 푸는 디코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축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2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여 클러스터링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분류에 사용된 클러스터링 모델은 K-민즈, SOM, GGM, 계층적 클러스터링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뒤에서 이 모델들에 대해 각각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된 패치의 클러스터 라벨을 할당하고 중앙 할당 기법을 사용하여 원본 사이즈로 보관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는 비지도 학습과 분류 모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은 학습에 사용된 오토 인코더 모델입니다. 사이즈믹 패치들을 학습 자료로 사용하였고, 인코더와 디코더의 각각 4개의 층을 사용하였습니다. 디코더를 통해 사이즈믹 패치를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코더를 통해 가장 압축된 부분에서 차원 축소를 수행하였고, 이 차원 축소된 것을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패치들을 분류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링 모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민즈 클러스터링 모델입니다. 이 K-민즈 모델은 각 클러스터의 평균을 기준으로 점들을 배치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적절한 클러스터 개수를 미리 설정해줘야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K개의 클러스터 초기 중심을 랜덤으로 선택한 후 각 중심과 입력값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그룹으로 입력값을 할당해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 후 클러스터 할당이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학습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SOM입니다. SOM은 비지도 학습을 이용하는 신경망입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지도로 변환한 알고리즘이며 고차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군집수를 미리 설정해 주어야 하며 데이터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GMM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전체 데이터가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모델입니다. 각 분포에 속할 확률이 높은 데이터로 군집을 형성하는 기법입니다. 데이터셋에서 여러 개의 정규 분포 곡선을 추출하여 그중 가장 가까운 그룹의 입력값을 할당합니다. 이 모델도 군집의 개수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층적 클러스터링입니다. 이 클러스터링 모델은 개체들을 서로 유사한 그룹으로 구성하는 계층적 트리 구조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모델도 군집 개수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군집을 찾아 결합하고 이 과정이 전체 하나의 군집으로 묶일 때까지 결합합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차원 축소 방법을 선정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먼저 선행 논문에서 수행되었던 SOM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SOM 클러스터링은 데이터의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일 먼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표면에서 가까운 부분만 분류이 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인코더로 500번 학습을 수행하고 PCA로 2차원 축소를 한 후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15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앞의 결과와 비교하면 지표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지하 부분도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인코더로 500번 학습을 수행하고 유매앱으로 2차원 축소를 한 후 K-민즈 클러스터링한 결과입니다. 여기도 1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앞의 결과보다 조금 더 수평적인 연결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인코더로 500번 학습을 진행한 후 레이턴트 벡터를 2차원으로 축소한 후 K-민즈 클러스터링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수평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끊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오토인커더와 유맵을 결합한 모델이 수평적 연장성이 가장 우수하며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 곳이 같은 어, 가장 수평적 연장성이 우수하며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 곳이 같은 분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토인커더와 유맵 모델을 결합한 모델에 여러 가지 모델을 클러스터링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결과와 같은 결과입니다. 오토인코더로 500번 학습하고 유앱으로 2000원 축소 후 K-민즈 모델로 클러스터링한 것입니다. 이 검정색 네모 부분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지시자인 BSR이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BSR이 위치하는 부분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인코더와 유맵 모델의 SOM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16개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하였고, 이 모델도 수평적인 연결성이 우수하며 BSR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토인코더와 UMM 모델의 GMM 모델로 클러스터링한 결과입니다. 어, 이 모델도 15개로 클러스터링 하였고, 수평적 연장성이 우수하며 BSR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토인코더와 UMAP, UMAP을 결합한 모델을 클러스터링을 통해 분류한 결과입니다. 이 모델도 15개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하였고, 수평적 연결성이 우수하며 BSR 부분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 4개의 모델 모두 수평적인 연결이 우수하며 4개의 모델 모두 가스 하이드레이트 지시자인 BSR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지층으로 보이는 수평적 연장성이 뛰어난 그룹이 존재합니다. 또한 BSR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저명과 BSR이 명확하게 분류되고 있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량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것은 극지 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지질학적 해석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집화 성능 평가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추가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저명과 BSR의 구분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것을 사이즈 및 어트리뷰트를 이용하여 해저명과 BSR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어트리뷰트 중 BSR을 잘 나타내는 어트리뷰트를 선정하여 학습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므로 SDBW 기법을 이용하여 군집화 성능 평가를 할 것이며 극지연구소나 최적지층 해석 전문가의 해석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량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모델이나 학습 자료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체 사이즈믹 단면에서 네, 패치를 잘라서 훈련 자료로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클러스터링 결과가 나올 건데 그 패치의 중간점에다가 그 결과를 배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신 게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패치를 예를 들어 96, 96 네. 사이즈로 그 32, 32.5로 그 학습 패치를 설정하였을 때 그 제일 중앙 32 곱하기 32 사이즈에만 그 라벨을 할당하여 그거를 다시 이 전체 크기로 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패치 사이즈를 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있었나요? 제가 놓친 건가 싶어가지고요. 설명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패치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어요? 어, 처음에는 더 큰 사이즈로 어, 패치를 잘랐었는데 학습 자료의 어, 개수와 그 제일 마지막에 이 다시 복원을 위해서
이 중간 영역을 할당하기 위해서 그 아홉 등분으로 잘 나누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 차원 축소를 해가지고 분류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했는데 왜 전부 다 2차원으로만 했나요? 혹시 다른 거 해봤나요? 3차원도 수행해 볼 예정입니다. 아, 예정이죠. 네. 처음이니까 그냥 2차원으로 먼저 해본 거예요? 근데 2차원이 제일 시각적으로 잘 보일 것 같아서 2차원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뭐 근데 시각화 하는 데는 그렇긴 한데 이게 클러스터링 할 때는 꼭 그 시각화 가능한 차원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 그렇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 패치 복원을 위해서 그 분류가 어느 정도로 잘 되었는지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차원이 너무 많이 높아지면은 클러스터링이 잘 안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개수에 따라서는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각화야 네, 이제 2D나 3D를 하는 해야 되겠지만 고맙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이긴 한데, 아까 그림을 이 다음 건가요? 혹시 오토인코더 더하기 K민즈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오토인코더 더하기 PCA 더하기 K민즈 이렇게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 이미지가 아니라 혹시 그 슬라이드로, 네, 여기인데, 네, 여기서 오른쪽 아래가 오토인코더 더하기 K민즈라고 되어 있고, 그 왼쪽이 이제 오토인코더 더하기 PCA 더하기 K민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설명은 없었는데, 오른쪽이 그러면은 그냥 오토인코더에서 PCA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 9216 차원에서 이제 K민즈 하면은 오른쪽 결과처럼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일단 설명은 제가 못 들었던 건지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된 건지, 그렇게 된 게 맞는지 혹시 여쭤보려고요. 어, 이 오른쪽 밑에 사진이 바로 전 슬라이드인데요. 네. 그, 여기서 오토인코더로 500번을 학습을 하고, 여기서 나온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다시 오토인코더에서 그 2차원으로 또 한 번 더 축소를 한 것입니다. 앞에는 그 PCA와 UMAP을 사용해서 그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그 따로 차원 축소를 한 것이고, 여기서는 오토인코더 모델 안에서 그 2차원까지 축소를 한 후에 K민즈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2차원으로 축소했다는 게 디멘전이 2차원까지로 그냥 내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어, 원래는 아마 4,800 정도 차원으로 먼저 학습을 하면서 그 차원을 설정하고, 그 뒤에 그 오토인코더 내부에 있는 그 차원 축소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레이턴트 벡터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클러스터 개수가 지금 15개인데 혹시 그 개수를 정하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어, 개수를 처음에는 더 낮게 설정을 했었는데, 이 BSR과 해저면을 한번 구분해보자는 시도에서 클러스터 개수를 점점 늘렸고, 여기보다 더 늘렸을 때는 이 지층, 이 연결성이 너무, 연결성이 좋지 않아서 15개 정도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앰플리튜드 비슷한 부분들을 같은 클러스터로 구분하는 것 같거든요. 그 사이즈믹 섹션이랑 같이 있는 슬라이드 있잖아요. 아까
클러스터링 결과 4개랑 예. 음, 보면 지금 클러스터링을 하기 전에 이제 다른 기술들의 조합이 그 앰플리튜드를 어떤 애트리뷰트, 어떤 범위로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냥 그거 가지고 지금 분류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앰플리튜드, 사이징 섹션에서 앰플리튜드가 비슷하면 그냥 같은 클러스터로 지금 분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의도하신 게 맞나요, 혹시 이게? 어, 그 지층을 처음에는 분류하고자 했는데 일단 그것을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먼저 그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지층과 BSR을 분류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일단 그 어트리뷰트를 적용하기 전에 사이즈맥만으로도 분류가 수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먼저 사이즈맥만 넣어서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그럼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게 맞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패치를 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앰플리튜드만 갖고 분류됐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셔가지고. 그럼 패치 사용 뭐 구조가 딥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떻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된 건 아니겠지만 임플리시트하게는 그런 걸 하려고 한 거겠죠. 근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게 왜 2차원으로 축소시켜서 했냐 하면 2차원으로 축소하면 거의 다 정보가 사라지고 저도 이제 정문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앰플리튜드만 도미넌트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원이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사이즈맥 섹션만 이용을 하는 게 방법은 아니었고, 여기에 다른 어트리뷰트도 함께 추가를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우선은 이제 1차적으로 사이즈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추출되고 어느 정도 분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여기까지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우선은. 그리고 아마 향후 연구 내용에 차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보면은 그 내용은 안 집어넣었네요. 네, 지금은 2차원으로 축소를 한 이유가 어 아까 남유정 학생이 말을 한 대로 그 2차원이 가장 시각적으로 보기 좋았기 때문에 2차원으로 축소를 한 건데 요 연구하기 전에 있었던 사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A를 사용을 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PCA 차원 한 100차원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작은 차원에서부터 좀 차원을 좀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차원을 올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추가를 좀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입력 자료를 조금 더 잘 구성을 해봐야겠죠.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력 자료도 되게 한정적이고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축소가 될 때 그 차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분류가 됐다 하더라도 한정적인 정보로 분류가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제한 같은 건데 지금 보면은 클러스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만약에 BSR을 딱 구분했다라고 쳐도 클러스터가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섹션 보고 사이징 섹션이랑 비교해서 BSR이 위치하는 곳에 클러스터가 몇 번인지 보고선 아 요게 클러스터다, 아 요게 BSR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뭐 다른 애트리뷰트 같은 걸 써서 뭐 클러스터를 뭐 해저면 하나, BSR 하나, 뭐 일반적인 구조 하나, 뭐 그냥 백그라운드 앰플리튜드 되게 작은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클러스터 개수를 늘린 이유가 그 해저면과 BSR 구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클러스터 개수가 늘어나면 혹시 구분이 될까 해서 늘려본 것이기 때문에 해저면과 BSR 구분 자체가 된다면 클러스터 개수를 더 줄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거랑 약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말고 딴 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게, 제가 이런 모델, 어, 오토인코더나 뭐 이런 유넷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사실 크게 없어가지고, 500번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학습이라는 개념이
어떤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오토 인코더에서의 학습은 이 사이즈믹 패치가 가진 정보들에서 중요한 특징만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왼쪽에 나와 있는 표의 데이터가 그 네. 500개 그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500개 그 학습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는 지금 14,000개이고, 네. 이 특징 추출을 500, 횟수를 500번으로 반복한다는 것으로, 어, 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클러스터를 적게 했든 안 나와서 늘렸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학적으로 클러스터 영보는 이쪽에 지금 여기 영보만 해도 뭐 그 오른쪽 그림에 봤을 때 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끝부분에 클러스터 영번으로 찍히고 또 이 바로 아래 지층 이게 세이지믹 어쨌든 크게 나타난 부분에서 또 같은 클러스터로 나타나고 막 이런 거 같아 보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석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먼저 이 바깥 부분이 분류화된 것은 그 중앙의 30, 중앙 사이즈에만 클러스터를 할당해서 지금 이 밖에는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로 지금 분류를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수학적으로 분류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SDBW라는 기법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하면 그 방법을 사용하면 이 군집이 얼마나 잘 형성되었는지 수학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평가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 데이터만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특정 데이터를 뽑아낸다라는 거를 확인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클러스터를 이렇게 줬는데, 이, 사실 세이즈믹 섹션 자체가 각 데이터를 받아서 나타날 때마다 다 달라지는데, 이거 말고 다른 데이터에다가 했을 때도 이 방법이 좀 잘 나타나고, 그런, 어, 다른 시도를 했던 적이 있을까요? 어, 여기 PPT에 넣지 않았지만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F3 데이터에도 적용을 하면서 모델을 구축을 했었고, 그 해저명과 BSR을 더 잘 분류하게 된다면 그 다른 사이즈믹 데이터에도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몇 개를 줘야 된다라는 것도 뭔가 정량적으로 뭐 이제 경험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연구 방향성이 가져가고 있는 걸까요? 어, 그 클러스터 개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추가를 할 예정이지만 이 클러스터 개수에 관한 평가 쪽으로 연구 방향을 갈지는 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이 클러스터 방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군집 개수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서 이제 해석 자동화를 시켜주시고 싶다 했는데 뭔가 누군가 이걸 제가 봐도 그냥 이 클러스터 개수가 왜 15개인지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만약에 이거보다 뭐 20개가 되면은 이쪽에서는 그 빙조에 대해서 디텍트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수가 적을 때는 아예 안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좀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